네, 풍물레이더 세 번째 코너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김영석 자문위원 오늘도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 프로젝트 공시라는 게 있죠. 예, 그 재단 차원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공시가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맞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이 프로젝트 공시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단 차원에서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거래소도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준 거래소에서 투자자에 대해서 뭐 최소한으로 좀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의무라고 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트 공시가 원활하게 투자자에게 또 제공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빠른 정보들이 이렇게 쉽게 전달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공시가 상당히 중요해요. 모든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가든 외국인 투자가든 개인 투자자든 누구나 똑같은 정보를 동시에 공급한다는 것이 그 정보의 비대칭을 깨는 예. 정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예. 아직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공시 제도가 뭐 상당히 미미하죠 지금. 뭐 공시제도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모든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원활하게 갖춰지지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제 와서 뭐 규제안을 만들겠다, 네. 법안을 만들겠다,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라고 평가받는 뭐 특근법 자체도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뭐 재단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좀 제대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에서 공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네요. 사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공시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거래소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 환경만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뭐 거래소가 대신 올려줄 수는 있어요. 네. 뭐 재단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이슈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대량으로 뭐 지분이 변동을 했습니다. 네.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직접 뭐 대신 올려줄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재단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이 공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거래소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이 공시가 사실이냐 아니냐, 실제 이런 사안이 재단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직접 판단을 해야겠죠. 네. 지난 21년 3월까지는 업비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공시를 계속 해오다가 예, 지금 현재 중단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렇죠. 뭐 특별히 중단된 이유가 뭐 있나요? 이때 당시 이 업비트에서는 굉장히 좀 뭐 야심차게 네. 이 공시 프로젝트 공시를 제공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작년 3월 이후로 지금 벌써 뭐 1년이 아니라 1년 뭐 3개월째 안 하고 있죠. 네. 이때 당시에 이 허위 공시 사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업비트에서도 굉장히 뭐 크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이후로 뭐 새로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 아니면 뭐 이 자율 공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단이 직접 뭐 올릴 수 있게 하겠다 신청해서 마치 뭐 현재 뭐 그 있는 어떤 공시 전문 사이트하고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으면서도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정보의 불균형인데 투자자를 너무 방치하는 조치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업비트 측에서 이 프로젝트 공시를 제공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정보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을 하겠다. 그게 뭐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1년 3개월째 지금 이 프로젝트 공시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죠. 업비트만 그런 거야? 대형 타 거래소들은 안 그런 거야? 지금? 일단은 지금 이 거래소 차원에서 네. 투자자가 특정 가상 자산을 투자를 하고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뭐 프로젝트 공시라든지 새로운 뉴스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래소들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경쟁사인 뭐 빗썸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업비트는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형 마티형인데 이 디지털 자산계에서는 예. 1위 거래소가 이렇게 공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라고 못을 박는 게 이게 온당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거래소 차원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네.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 프로젝트 공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업비트가 했던 말이랑 굉장히 상충되는 말이죠. 네. 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보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이 투자 시장을 만들겠다. 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냐? 우리는 의무 없다. 이거는 굉장히 뭐 직접적으로 좀 투자자를 저버리는 그런 네.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해 4월에는 급기야 이제 자율공시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었는데 예. 지금까지 뭐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도 전혀 뭐 진행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네. 아예 그 계획에 대해서 폐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더 맞겠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죠, 폐기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네. 또 반대로 공식적으로 우리는 뭐 거래소는 프로젝트 공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알아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이랑 사실상 같은 말인데 네. 그렇다 보면은 의무가 없는 일을 굳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진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공시 체제를 만들겠다고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있다가 발표를 해놓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면 네.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안 할 계획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프로젝트 공시로 인해서 업비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한 사례들 좀 몇 가지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 고머니2 같은 경우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 고머니2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달에 미국의 대형 투자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네. 그 투자 펀드의 자산 규모가 5조 원이다. 네. 그리고 이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고 전송을 하고 입금 출금을 받는 데 있어서 이 TXID라고 그 어떤 이체 내역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받은 거다. 네. 업비트는 이거를 믿었다고 봐야겠죠. 믿고 그대로 재단이 얘기를 하는 대로 공시를 띄워줬습니다. 네. 근데 그 당일날에 네. 이 확인이 된 게 사실은 그 TXID 이체 내역이라는 게 이 고머니2에 들어간 자금이 아니다. 아. 여기서 다른 곳으로 보낸 건데 그걸 네. 마치 자기들이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수라기보다는 재단 측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약간 네. 고의적으로. 네. 그리고 뭐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를 투자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5조 원의 규모를 가지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때 당시에 이 업비트에서 고머니2의 시세가 약 20%가 하루에 치솟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일날에 업비트에서 지금 고머니2에서 제공한 이 공시 자체가 허위 공시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겠다. 네. 그리고 고머니2 재단 측에 소명을 요구를 하겠다 네. 하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 답은 못 받았죠. 네. 근데 그 당장에 20% 상승을 하고 고머니2 재단 측은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물론 투자자만 피해를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온당한 처사인가? 거래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는 아프게 했어요. 이런 분들이 뭐 자율공시로 허위공시로 해버리면 예. 이뭐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이걸 일일이 쫓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있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TXID 네. 이 부분만 제대로 확인을 했더라면 네. 사실 이 문제가 얘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네.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네. 특히 업비트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진 그리고 개발자가 충분한 이런 거래소라면 이 고머니2 측이 제시한 어떤 이 공시 그리고 공시에 따라 같이 딸려 나오는 그 TXID를 같이 이더 스캔에 한 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절대로 이 공시를 띄워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전 서류로만으로도 충분히 다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5분 정도면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확인이 좀 미흡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어쨌든 재단들의 이런 자율공시 속에 허위공시들이 녹아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업비트는 안 해. 딱 이렇게 돼버린 거네. 아예 딱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라고. 결론이 볼수 엉뚱하게 나버린 사안이네요.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좀 건설적으로 네. 해결을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 공시를 투자자에게 제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뭐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게 아니라 제공을 하는 게 의무입니다. 네. 그건 자기들이 가상자산을 상장을 시켰고 이 투자자들이 상장된 가상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코인을 상장을 시킨 건지 이거에 대한 정보는 꾸준하게 제공을 해야죠. 네. 네.
일종의 사람의 몸에 종양이 조그만 종양이 발생이 돼서 병원을 갔는데 예. 의사가 아예 사망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는 일종의 이런 사례가. 네. 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시 제공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솔직하게 우리는 지금 이 공시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제공을 하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맡기겠다 네.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공시를 위탁하는 경우는 일종의. 예, 오히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좀 투명성이 제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뭐 기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이 좀 자율적으로 공시를 올릴 수 있게 다만 올린 공시에 대해서 바로 네. 뭐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 차원에서 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공시가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검증이 왜냐하면 실제 사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허위 공시 한번 띄워놓고 20%가 갑자기 상승을 해버린다 네. 하면은 이거에 따른 어떤 뭐 그 피해 반향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법상 자본시장 통합법에는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제목이 있어요. 주시장은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이런 부분이 법 적용이 안 되죠,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는 게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기본법 자체가 사실 이 거래소보다도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심층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위 공시 같은 어떤 모럴 해저드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재단의 내막을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결국 정보 불균형이 똑같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 역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 유동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유동성이 얼마나 변동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시가총액이라든지 시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재단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해킹 이슈가 발생을 했다. 그럼 이러한 이슈들은 1분이라도 먼저 아는 사람이 또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공매도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말 이 1분 차이로 정보를 늦게 받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차트를 보면서 차트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정보가 돈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거의 1초를 다투는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예. 심지어는 이제 뭐 5G 랜선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주 매매 속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예. 정말 그 갈수록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정말로 시간이 돈을 넘어서서 금 아니면 다이아몬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예, 오늘도 디지털 자산 시장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도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